독서영토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스타이그가 쓴 아벨의 섬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월의 어느 날 동쪽 강가의 움푹한 곳에서 거대한 책 한 권과 엄청나게 큰 회중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커다란 동물이 섬에 다녀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책은 쭈글쭈글하고 얼룩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벨은 책을 펼쳐 글자 위를 걸어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곰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곰들에게 반했습니다. 책을 가지다니 아벨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벨은 날마다 와서 몇 페이지씩 읽기로 했습니다. 회중시계는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막대기로 시계 태엽을 돌려주었더니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온 이후 들어왔던 강물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벌레 소리 같은 불규칙한 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문명에 살던 아벨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똑딱거리는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시계 소리는 자신이 살았던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주어서 아벨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벨에게 더 이상 시계는 필요 없었지만 시계 소리는 필요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밤 총총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아벨이 통나무 집 앞에 서 있을 때 올빼미가 소리 없이 다가와 아벨을 낚아채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벨은 주머니 칼을 꺼내 올빼미의 발가락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올빼미는 비명을 지르며 아벨을 놓아줬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벨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통나무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가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올빼미와 마주친 이후 아벨은 주위를 경계하며 몹시 조심했습니다. 눈이 내린 12월 어느 날 아벨은 책을 읽으러 갔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깔깔 웃으며 재미있게 책을 읽고 돌아오는 길에 아벨은 또다시 그 사나운 올빼미와 마주쳤습니다. 올빼미의 공격에 대비해 긴 나무 막대기 끝에 주머니 칼을 매단 창으로 무장한 아벨은 용감하고 끈질기게 올빼미와 싸웠습니다. 마침내 올빼미는 아벨을 포기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벨은 처음 섬에 도착한 그 아벨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아벨은 1월과 2월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통나무 집은 눈 속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아벨은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집안에서 꿈나라를 헤맸습니다. 잠을 깨면 더듬으며 먹을 것을 찾아 먹었고 그러고 나서는 뒹굴고 또 뒹굴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통나무 집을 뒤덮고 있던 눈덩이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높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 집안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통나무 집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햇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벨은 옷을 단단히 껴입고 책을 읽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2월은 아직도 한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책을 읽으러 갔던 아벨은 온몸을 덜덜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로 고독하고 처량한 격리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여전히 사납게 통나무 집을 에워쌌습니다. 아벨은 그만 병이 났습니다.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아만다는 왜 스카프를 좀 더 제대로 매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따뜻한 집안에서 푹신푹신한 쿠션에 기대 차를 마시며 창밖에 내리는 눈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꿈속이 아닌 진짜 아만다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벨은 아만다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보내며 다가가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메시지들은 얼어붙은 공기를 뚫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차갑고 쓸쓸하고 졸린 곳이었으며
바람은 지옥에서 떨어진 환영받지 못하는 영혼처럼 비명을 지르고 들컹거리며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아벨은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 속에 크로커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추위를 뚫고 피어난 꽃을 보며 활력을 되찾은 아벨은 다시 책을 읽으러 갔습니다.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태양은 온갖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녹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불어난 강물은 빠른 속도로 의기양양하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아벨은 4월의 점점 따뜻해지는 햇빛을 받으며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아만다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날이 풀려가자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더 생겼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무거운 시계를 왜 통나무 집까지 끌고 왔을까요? 곰들이 나오는 커다란 책은 아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올빼미를 만난 아벨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나요? 질문들에는 책을 읽어야만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